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7월 15일 토요일 부산 교차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폭우 속의 경주가 치러질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후반부에 비가 조금 내렸었고 전반적으로 비는 내렸습니다만 거의 이슬비에 가까운 비가 내렸었다는 점이죠. 폭우가 내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비 예보가 있긴 합니다. 폭우가 내릴지 아니면 흐린 날씨에서 경주가 펼쳐질지, 이슬비 속에서 경주가 펼쳐질지는 막상 경주가 펼쳐지는 시간이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비 예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면도 젖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도록을 발해 나가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는 제3회 부산 광역시장대 특별 경륜이 펼쳐집니다. 저는 특성급만 특별 경륜에 해당되는지를 알았습니다만 우수급 3경주도 특별 경륜에 해당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일 예선전이 우수하고 특성급에서 펼쳐졌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 1, 2경주는 준결승전 1, 2차전, 3, 4경주는 특성급 준결승전 1, 2차전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승 가기 위해서는 1경주하고 2경주 3차권 안에 들어야 되고 4차권 진입한 선수 1명, 득점 높은 선수 1명만 올라간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특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3등 안에 들어야지만 안정감 있게 결승 갈 수 있을 것 같고, 4차 진입한 두 선수 중에서 득점 높은 선수 1명만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4차권 다툼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특성급은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산 우수급 경주 같은 경우는 강급자들이 분명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만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반부 경주인 5경주하고 6경주도 안정적인 듯 하면서 좀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 4경주는 정종진하고 인천의 선정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4경주도 강급자 3명이 접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명현, 조봉철의 선정 협공 가능성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2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산 우수급 준결승전 1차전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준결승전 1차전입니다. 일단 3위 안에 들어야지 결승 가죠. 4차권 선수 1명, 2경주에서 4차권 선수 1명, 득점 높은 선수 1명만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4차권 다툼도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김시우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데 연대 세력이 김배영밖에 없어요. 나머지 5명의 선수들은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시우가 견주를 펼쳐 나가기는 상당히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전일은 이교 활약이 나가면서 살짝 추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금일은 김시우 앞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끊어먹기 나서기는 몰라도 이명현과 조봉철이 또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고 윤여범이나 차봉수가 호미권 틀어맞게 된다면 김시우가 견주를 펼쳐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득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3차, 아무리 못해도 4차권까지는 들이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김시우가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본인이 인정받고 경주 수월하게 경주를 펼쳐나가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전에 조봉철, 임유석과 힘대결 해서 밀려났었죠. 윤여범에게 추입을 당했었고 이명현도 힘을 써봤습니다만 이성용에게 추입을 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파업 선수들이 앞선 자리에 장악을 해 나가게 된다면 김시우가 김배영이 경주를 펼쳐 나가기는 상당히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봉철이 때려주고 이명현이 그물만큼 몰고 와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거 또 김해 쪽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전화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조봉철이 전일은 타이밍을 뺏겼습니다. 금일은 타이밍 잡는데 수월하죠. 6번이 힘을 쓰고 4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으로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주의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4번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윤여범이 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컨디션 좋기 때문에 윤여범이 막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시우가 빼앗느냐 못 빼앗느냐에 따라서 김시우가 결승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특선 물 먹은 김시우가 타종전으로 후미권 공략해 나가기만 한다면 4번의 뒷자리 정도는 확보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의 중심은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
이라는 점에서 4번, 6번 쪽에 4번과 6번 쪽 조봉철을 활에 나갈 수 있는 이명현의 직선 추입발이 매우 기대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시호 외선에서 날라오면 4번과 1번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특성급에서 내려온 강급자들끼리 연합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4번하고 6번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시우는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윤여범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빨래줄 경주에서는 김시우가 마크 빼앗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파업 완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삼복승의 중심은 아무래도 강급자들의 연합 가능성 쪽에 4번하고 6번을 묶어서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여범도 3차권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우스컵 준결승전 2차전입니다. 이번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권 안에 들어가야 되고, 4차권 진입한 선수 앞선 1경주하고 1경주에서 4차권 진입한 선수 한 명이랑 비교해서 득점 높은 선수가 한 명 올라간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도 좀 접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성용을 중심으로 손동진, 유성이, 안정이 파업합니다. 반면 이무섭을 중심으로 오기호하고 김민수가 비파업 선수들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김민수가 초주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7번하고 5번이 자리 잡으면서 경주를 진행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무섭이 몰고 가기보다는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후미는 오기호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용이 원체 귀신 같은 경주 운영 펼쳐 나가고 있죠. 전일도 이명현 차분하게 확인해 나가니까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이무섭 끊어먹기 나서고 오기호를 밀어내기만 한다면 직선 추입발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2번이 7번으로 활이 나가는 직선 추입발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기호가 마크 놓친 다음에 마크 자리 양보하고 이성용의 뒤를 쫓아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아요. 2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분명 4번, 7번, 5번 순으로 경주를 자리 잡고 이성용이 5번하고 7번하고 5번 사이 빼앗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무섭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먼저 덮고 시작하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죠. 파업 선수들이 내선을 자리 잡게 되고 이무섭이 외선으로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오기호가 빼앗기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성용 쫓아가다가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이무섭이 세게 때려만 준다면 이번 편성 7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 김민수도 마크 되면 쫓아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금종하고 수성, 경상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 한살톨 또 선수 출신 또 한살톨이 아니라 또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7번이 4번 달고 쏘는 5번이 아닌 4번 달고 쏘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4번 정도는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7호하고 74 두 차권 7번과 5번 쪽 함께 가져가보자. 74는 노릴 수 있는 차권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이번 편성 이성용이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7번만 타겟으로 살짝 추입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 2번과 5번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게 간다면 강급자들끼리 타협점을 찾아 나가면서 안정감 있게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편성 이무섭과 오기호가 연합 펼쳐 나가면서 이성용 타도 외치거나 이성용이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임유섭도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얼마든지 변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복승에서 좀 현장에서 잘 분석해서 좋은 차권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한 특성급 준결승전 1차전입니다. 부산 3경주죠. 객관적인 기록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정종진이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종진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바로 5번 전원규죠. SS 승급까지 이름에 올렸었던 전원규. 지난 왕중왕전에서는 첫날 자전거 고장으로 준결승 가지도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결승전에서도 선행승부 펼쳐나가면서 버텨냈었던 전원규입니다. 객관적인 기량, 실력적인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종진과 전원규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성면에서도 여유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협공 펼쳐나가게 된다면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느냐가 배당이 얼마만큼 만들어질지가 최대 관심사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쌍승 거의 1.2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복승도 1.1배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만 하면 이런 편성 쌍하고 복승하고 배당판이 거의 비슷하거나 같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반드시 체크해서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 5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4번, 5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래저래 두 선수가 붙었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말씀드리면서 3차권에서 조주현이 전처럼 힘을 쓸 것이냐, 김형환이 전원기를 막혀 나갈 것이냐, 김민준이 자신감을 찾아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4번, 5번, 3번 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원규 때문에 정종진이 좀 세게 넘어가거나 전원규도 정종진 때문에 좀 세게 넘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형광까지 3복생선 불러드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이번 편에서 4번, 5번 묶어서 4번, 5번, 3번, 3복 견주권, 4번, 5번, 3번, 3복 견주권을 중심으로 김민준이 전일 마크로 만족하면서 아쉬움을 하겠습니다만 금일만큼은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4차권 진입하도 득점이 있기 때문에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앞선에서 마크한 작전보다는 앞선에서 좀 서두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일 마크에 따라가는데 만족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민준이기 때문에 서두르게 된다면 4번, 5번, 2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4번, 5번, 3번이 수도권 협권의 동반 입장이 좀 더 유리하다는 점, 4번, 5번, 2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객관적인 기록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죠. 4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깔끔한 한방 승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의 중심인 게 복승의 중심이죠. 복승도 배당이 상당히 좋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솔직히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구가 쏟아지는 과정에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잘만 하면 이번 편성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으로 이변이 만들어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소액 한번 20%는 채 안 된다만 포구가 쏟아지고 경주가 이상하게 흘러가게 된다면 5-1이나 5-2는 노림수로 살짝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 포구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깔끔하게 한방 승부로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기대할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산 특성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3등 안에는 들어야 되고 4차권 선수 1명 앞선 경주와 비교해서 득점 높은 선수가 1명 결승 진출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접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회차 결승전 무기력한 모습 보여줬었던 인치환 금일은 준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는 상당히 좀 유민에게 털리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죠. 경주를 포기했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움이 컸었던 인천이에요. 하지만 전일도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천 입장에서는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송경수, 김영수 활약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이나 6번 활약에 나가고 인천이 후미는 신은섭이나 박용범을 뒤에다 붙일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차권 안에만 들면 무난하게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박용범도 굳이 신은섭과 정면 대결을 펼쳐 나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천도 5번보다는 아무래도 수도권 선수인 2번하고의 전략적인 타협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근 들어서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신은섭이라는 점, 득점에서도 박용범보다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7번이 협공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2번과 협공을 우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 2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용범이 홈이건 막혀 나간다면 쫓아갈 수 있는 만큼 7번, 9번 차선 가볼 수 있는 변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위하고 7호 두 차권 7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실 때 7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이번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치환이 신은섭을 뒤에다 챙기려고 하게 된다면 박용범은 독자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송경세 선행이라든지 임경세 선행 활약이 나가게 된다면 박용범이 직선에서 취입 승부 펼쳐 나가면서 인천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인천도 스폰 인터뷰 보니까 전반적으로 훈련량이 좀 이번 회차 다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인천이 이번 편성 고전을 하게 된다면 박용범이 송경수와 협공 펼쳐 나가는 5번하고 3번입니다. 김영재 선행을 박용범이 나가게 된다면 5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정도는 53하고 56 경주권 정도는 소액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천이 이변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영수, 손경수 활약이 나가면서 넘어서게 된다면 신은섭, 박용범 둘 중에 한 명 확실하게 불러드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은섭과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이 7번, 2번, 5번으로 쉽게 마무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손경수가 버텨내거나 김영수가 버텨내는 인천이 고전하게 된다면 삼복승에선 변수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삼복승 변수 한번 체크해서 현장에서 좀 정착권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7, 2하고 7호 안에서 7번과 2번 수도권 협공에 한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우스급 5경주입니다. 김한윤이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한윤 연대가 이수원, 우성시, 김근영, 노태경이 있죠. 반면 김일규하고 홍석한 두 선수만 파업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김한윤이 자신감 찾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한윤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최대 관건이라는 점, 누구를 챙겨줄지가,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최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 2번, 3번, 5번, 7번 중에서는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근영하고 우성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성식 앞선에서 때려도 되고 마크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한윤 입장에서는 우성식과 협공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때리고 김한윤이 추입해 나가는, 김한윤이 우성식 달고 쏘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1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근영이 홈이권 막해 나간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1번하고 5번 동반 입장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하고 1호입니다. 13하고 1호 견주권 두 차권 중에선 1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1번하고 3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한윤이 타이밍을 잡는다면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한윤도 보면 아무래도 좀 생각이 많은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주를 맞췄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금일도 편성이 쉽게 짜여졌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생각이 많아지면서 타이밍을 잡지 못하게 된다면 우성식이 넘어섭니다. 우성식이 넘어서게 된다면 김근영과의 협공 가능성 가능하죠. 7번 노태경이 끌어내고 우성식이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3, 5하고 3, 7입니다. 3, 5하고 3, 7 경주권 정도는 3, 5, 3, 7 경주권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0%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김한윤이 신속감 쪽이면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죠. 문제는 김한윤 놓고 후착 찾기 참 고만고만한 선수 접전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득점을 인정하게 된다면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죠. 1번하고 5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특성급 6경주입니다. 왕지연이 준결승 진출에 실패하면서 아쉬움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왕지연의 강공 승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왕지연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4번하고
있죠. 왕전이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왕전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원정이 초반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왕전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원정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3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포팀 왕전하고 유태복이 연합 펼쳐 나가는 5번이 힘을 쓰고 3번이 몰아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3번이 젖히고 5번이 2번이 아닌 5번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김포팀 협공이한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3위하고 3호입니다. 3위하고 3호,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 편성 우선하시되 3번, 5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직전에 차 류지현이 때렸다가 곽현명에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시속감적인 면에서는 류지현이 앞서 나가고 있죠. 유태복이 넘어서려 가다가 오히려 김원진이 끌어내서 병주 태운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류재민이 그대로 경주를 끌고 들어간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재민이 힘으로 버텨낸다면 수성팀이죠. 4번과 7번 동반 입상, 왕지연이 외선에서 날라오는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47하고 43이에요. 47하고 43, 47하고 43 경주권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 왕전이 충분히 저치기 타이밍까지는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원정과 협공이죠. 3번, 2번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3번하고 5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 교차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주랑 책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